꾸준히 듣다 보면 늘어나는 금융지식.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손보험 파트 2로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인상 요즘에 많이 된다라고 전화들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내용 안내해드렸었습니다. 실손보험의 구조,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 항목, 병원비 영수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질병으로 또는 상해로 입원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갱신형과 재가입은 무엇인지, 갱신형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재가입은 제도를 또 그 당시 제도로 인수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은 뭔지 이런 걸 좀 알아봤었습니다. 실손보험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손보험의 변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시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용의 변화 예정사항,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제도도 모르겠고 일단 금액이 좀 많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사항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떻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리와 실손보험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가? 사실 금리와 실손보험의 관계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보험회사의 어떤 적립금 제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갱신하고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듣다 보면 늘어나는 금융지식. 네, 실손보험의 변천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9년을 기점으로 실손보험이 바뀌는 부분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연도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보시면 의료비 한도 3천, 5천, 1억 원에서 1천, 3천, 5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1억 원이라는 의료비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고액치료비 관련 사항들에 대한 한도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한 번씩 드리면 뭐 병원에 가서 1억 원 정도까지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병원비 영수증, 보상 진행을 같이 도와드린 영수증 중에는 1억 2천만 원도 있고 1억 5천만 원도 있고, 최근 들어서 암 환자들에 대한 신약 적용에 대해서 비급여 항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꽤 높은 의료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2009년도에는 1억 원까지 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천만 원이 입원해서 받으실 수 있는 한도의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비 100%를 지원하던 실손보험이 90% 보상으로 변경됐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는 100만 원이 나오면 5천 원 공제하고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지금은 90%, 뭐 생명사에서는 80%, 그 다음에 70%까지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보상 형태가 있다.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90%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보상 상품도 있었습니다. 통원 한도가 1,0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입원을 해도 1,000만 원이고 통원을 해도 1,0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하루 한도가 1,000만 원이란 얘기는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하셔도 비용의 부족함이 거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상해 의료비 항목은 한약, 한방도 되고 또 교통사고에 관련된 부분도 가능했었습니다. 2009년 8월, 9월은 2달간 가입하신 분은 3년간만 100%, 그 이후는 90% 보상이고 2009년 10월 달에는 통합 30만 원에서 통원비가 25만 원, 약제비 5만 원으로 분리가 됐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30만 원 한도인 것을 갖고 계시면 10만 원이 30만 원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보상을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죠. 근데 지금은 20만 원 통원비, 5만 원 약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값이 10만 원이 나오면 5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5천 원에서 의원 만원, 병원급 15,000원, 종합병원 3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났죠. 이 항목은 내가 내는 게 많아진 거니까 안 좋아진 거죠. 약제비가 건당 8,000원 공제되었다. 불성실 고지 및 고지 의무 위반 사항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돌려드렸는데 원금을 돌려드렸느냐, 해약 환급금을 돌려드렸느냐 이런 기준도 바뀌게 됐네요. 갱신주기 변경 3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고 100세 만기에서 15년 만기 재가입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네,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갱신이 3년마다 오르던 그런 제도에서 1년마다 오르는 제도, 1년마다 딱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인상된다라고 보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세 만기면 3년마다 갱신이 돼서 100세까지 가는 그런 보험 형태였는데 지금은 15년 차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15년 차가 되면 그 당시 존재하는 실손보험 형태로 재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년도에는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변경됐고요. 확대됐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항목 특약으로 분리.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RI가 일면 빠져나오면서 혜택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전에 있던 실손보험을 지금 1년 갱신이나 15년 재가입 조건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심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18년 4월 장애 정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라고 하면 고객 여러분들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뭐 장애 입을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 약관에서 나온 장애의 의미는 조금 달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장애 부분을 따로, 이 부분도 가만히 보면 재미있습니다. 장애 부분을 따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예를 들면 약관상 장애는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신경치료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장애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서 정한 어떤 장애의 의미를 좀 잘 다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2018년 4월에는 이 장애의 의미가 변경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함에서 그 부분의 훼손 상태를 말함 및 기능의 상실 정도까지도 증명을 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디스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산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 허리가 어느 정도까지 안 굽혀져요까지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나오죠. 눈의 장애는 1회 측정에서 3회 측정으로 바뀌었고 추간판 수술하지 않아도에서 수술해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근건 인대에 대한 수술과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속칭 디스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상이 됐던, 장애 산정이 됐던 부분에서 수술을 해야지만 장애 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공관절 수술 시 30%에서 20%로 바뀌었다. 이 부분도 인공관절 수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많이 하시는데 다리 한쪽을 하시면, 무릎 한쪽을 하시면 3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로 낮아졌다. 이 낮아진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보험금도 좀 적어지지만 납입 면제 조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납입 면제는 내가 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납입하던 그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좁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손보험의 변천사를 살펴봤습니다. 흐름을 보면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흐름상 예를 들면 100%에서 90%로 줄고 80%로 줄고 또 3년 갱신에서 1년 갱신으로 줄고 또 재가입 조건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조금은 빡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험은 비 올 때 우산 같은 존재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는 언제 올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년쯤 비가 오지 않나. 물론 젊을 때도 아프거나 할 수 있습니다만 확률상 노년에 좀 아프실 확률이 높죠. 꾸준히 듣다 보면 늘어나는 금융지식. 갱신형과 연납 만기형 비교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바라보는 시점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20대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죠? 이때는 저렴하고 싸니까요. 그런데 20대 분들은 정말 싼 것만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플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험에다가 돈을 내기가 싫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강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튼 20대는 싼 보험, 비싼 보험 이렇게 고르다 보니 갱신형 보험들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만나뵙는 고객분들은 이런 준비의 개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대부터 우리가 건강하고 돈 좀 잘 벌고 할 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60세까지 준비를 잘 해서 나중에 그 이후 상황을 대비한다, 이런 개념이 많이 있으신데 우선 먼저 연납 만기형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에 100세 만기다, 10만 원이 보험료다, 이렇게 되면 20년 동안 납부를 하면 납입이 끝나시죠?
그리고 그것이 60세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꾸준히 적립금들이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70세, 80세가 넘어가면 적립금들이 조금씩 줄어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적립금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적립금 활용도에 빨간색을 칠해 놓은 것은 그러면 나는 연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네, 거기 적립금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연금을 대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유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0세 이후에 노년을 맞았을 때 사고나 질병이 나면 20대 때부터 잘 납입해서 준비해 놓은 이 보험을 사용한다. 대부분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연납 만기형이 10만 원이다 했을 때 비교적 갱신형 보험들은 처음 진입이 쉽습니다. 싸고요. 3만 원 정도로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 보험이 100세 만기다 이랬을 때 갱신형은 계속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까지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0대 준비를 해가지고 100세까지면 80년을 납부하시는 거죠. 납부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확장돼서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험료 부담도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더더욱이나 실손보험은 모두가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나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용도 많이 오르고 끝까지 노년까지도 내가 내야 된다라고 하면 못 내실 수 있고 해지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어떤 보험이 남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돈 잘 벌고 그럴 때 좀 준비를 잘 해두자, 그런 개념 취지에서 이 설명을 드렸고요. 네, 실질적으로 보험료 갱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안내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안내장은 실질적으로 받아보신 내용인데, 보시면 갱신 전 보험료가 7,090원이고 갱신 후 보험료가 12,37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손 부분만 딱 뗐을 때 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7,090원에서 12,370원이면 뭐 5,280원 올랐을 뿐인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을 원에서 인상률로 보시면 몇 퍼센트인지 계산이 되시죠?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리로 늘어나게 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죠. 이 내용이 가입하시기 전에 꼭 보셨어야 되는 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령 증가와 10% 위험률 상승, 그 다음에 연령 증가와 20% 위험률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이전에는 10%까지만 위험률을 더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죽을 확률이 늘어나고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환경적 요인도 요즘 별로 좋아지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세먼지가 많아진다든지 코로나가 발생된다든지 이전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 위험률을 10%만 가산해서 안내를 해드렸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까지 위험률을 확대해서 좀 더 위험한 상황을 가정해서 안내를 드려라, 그렇게 해야지만 고객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의 표를 먼저 보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이 꼭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가정해두고 보험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령 증가와 20% 상승 부분을 보시면 경과 연수를 한번 보십시오. 1년에서 3년 지나고 또 3년 지나서 7년째가 됐을 때 7,193원에서 13,321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보셨던 내용을 보시면 3년 만에 7,090원에서 12,370원으로 올랐었죠,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면 6년 동안 일어날 일이 3년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6년이라는 시간을 3년으로 생각을 하고 7,000원에서 9년이 지났을 때 9만 원이 된다. 그러면 거의 10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100살까지 80살까지 이 보험을 해놨지 않습니까? 10년에 10배가 올랐다. 물론 뭐 이렇게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최악을 가정하고 보험 구성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금리와 보험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요때 일어났던 일을 실제 사건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요. 2018년 9월 4일 갱신 예정이라는 전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보는 건데 각 고객분들마다 언제쯤 갱신이 된다라고 빨간색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지서를 받으셨냐면 18년도에 갱신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17년도에 보험료를 올리겠다라고 편지를 받으시죠. 요약을 해보면 2015년도 9월에 갱신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9월 4일날 갱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년 갱신형인 상품인 거죠. 그런데 2017년 9월에 갱신 통보를 받은 겁니다. 보험료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인상 통보를 받으셨는데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보험이다 라고 하면은 5만원이 4만원은 보장성 보험료, 즉 암에 걸리면 얼마를 보상해주고 하는 거에 필요한 보험료로 사용이 되고, 만원은 적립보험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 적립보험료는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 적금을 이 내부에다 왜 해놨을까요? 보시면 1년 적립이 월마다 만원씩이 되면 적립보험료 12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갱신보험료 대체라고 합니다. 말씀이 좀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적금 부분들을 모았다가 나중에 오를 때 이것을 꺼내 써서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의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갱신 전 보험료가 5만원이었는데 나는 갱신을 했는데도 5만원이다. 뭐야, 많이 오른다고 하더니 안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내부 구조를 보시면 아까 4만원 만원이었던 그 부분이 4만원인 부분이 4만 5천원으로 올랐고, 5만원이면 총보험료가 5만원이면 그 내부적으로 4만 5천원이 올랐으니까 나머지가 얼마죠?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적립 부분이 줄은 거죠. 그동안 금리가 고금리였기 때문에 적립금들을 운용하는 그런 금리가 고금리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리와 적립보험료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적립보험료 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서 지금 그 적립보험료가 0원이 됐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채워라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상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대체 납입될 수 없는 경우, 즉 지금 적립보험료가 적립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자는 기본 계약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적립보험료가 0원이 됐기 때문에 그 적립 부분을 메꿔야 하는 상황 때문에 결국 81,560원으로 인상을 해서 내셨고요. 그리고 2018년이 되면 3년째가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81,560원에서 103,230원으로 상승 납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다고 실손보험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두에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건강보험 제도의 방향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만한 인구수는 줄어들게 되고 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비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유럽의 복지를 또 따라가자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측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손보험 갱신형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를 바라보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보셨을 때 내가 어떤 보험을 쓸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년에 100세 만기인 암보험이 있다, 이걸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찬찬히 보시면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